말단 병사의 전설 제60장 화도호텔의 어느 객실 앞 벽에 등을 붙이고 선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짙은 선글라스가 씌워져 있었고 근육질 몸매에선 프로 보디가드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을 것이다. 역시 특급 경호원. 이라고. 왜 특급 경호원이냐고. 다른 건 둘째치고 몇 시간씩 꼼짝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것만 봐도 말 다했다. 그리고 그 경호원들이 지키는 객실 안엔 분명 엄청난 인물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 방, 정말 방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넓은 응접실. 응접실 바닥 한가운데에는 손으로 짠 고급 카페트이 깔려 있었고 그 주위엔 고풍스러운 천연가죽 소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중앙엔 용과 봉황이 정교하게 새겨진 붉은 목재 찻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찻상 위에는 고급 다과 세트와 예쁜 닭이 세트가 놓여 있었다. 천장과는 5-6m 정도 거리를 둔 높이에서 수백 개의 크리스탈로 이뤄진 웅장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빛을 뿜어냈다. 한쪽 벽면엔 클래식한 와인장이 있었는데 안에는 각양각색의 수백 병짜리 고급 와인이 진열되어 있었다. 산지, 연도, 종류 전부 다 다르고 전부 진품. 전체 인테리어는 마치 고대 지구의 귀족 사회를 떠올리게 할 만큼 고풍스럽고 정교했다. 물론 실제로 그 시절 물건은 아니겠지만 수백 년을 버틴 가구가 있을 리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물건들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다. 예컨대 그 수제 카페트 한 장 값만 해도 일반 서민 100가구가 100년 동안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금액과 맞먹었다. 천연가죽 소파 한 점이면 초대형 수송선을 한 척 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런 고신이 화도호텔이 왜 그렇게 비싼 요금을 받는지도 납득이 갔다. 응접실 옆에는 여러 개의 문이 나 있었다. 그중 하나가 열려있는 방은 침실이었고 그 안엔 눈이 부실 만큼 새하얀 롱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드레스는 그녀의 몸매 굴곡을 완벽히 드러냈고 금발머리는 마치 은하수를 흘린 듯 찰랑이고 있었다. 그녀 제로스타는 벽에 걸린 고대 예술품이라 불러도 좋을 대형 거울 앞에서 다양한 포즈를 잡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곁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날씬한 체형을 가진 짧은 단발의 여성 바로 웬나가 있었다. 웬나는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지금 그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우세요. 누구든 한번 보면 반할 거예요. 제로스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웬나를 흘낏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그야 당연하지. 난 전 우주의 남자들을 홀릴 수 있다니까. 그 말에 웬나는 순간 멍해졌다. 그녀는 한참을 응시하다가 제로스타가 깔깔 웃자 정신이 퍼뜩 들었다. 웃으며 정신이 든 웬나는 곧 표정을 거두고 안타까운 듯 눈을 내리깔았다. 걱정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연예계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연예회사 업무를 맡아오며 이 바닥에 온갖 추악한 이면을 겪었다. 겉으론 화려하지만 안쪽은 독과 어둠 투성이인 곳, 아가씨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그 실상에 실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어쩌면 아가씨에게도 그런 감정이 한 번쯤은 필요할지도 모른다. 다양한 감정을 경험해야 진짜 감정이란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자신의 할 일은 오직 하나, 그녀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웬나는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가씨, 호텔 측에서 강진우 씨에게 아가씨 공연 티켓 한 장을 전달했다고 해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럽게 제로스타를 살폈다. 혹시나 제로스타가 그 티켓을 주는 걸 원치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거울을 보며 포즈를 잡던 제로스타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몸이 반응해버렸다. 혹시
강진우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때문에 안 올까봐 걱정된 걸까? 하지만 그녀는 곧 그 생각을 부정했다. 아니지. 그때 난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잖아. 강진우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럼 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자 다시 몸이 자연스럽게 풀어졌다. 겉으로 보기엔 단 1초도 걸리지 않는 변화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분명 동요했다. 제로스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호텔에서 어떻게 티켓을 구한 거야? 대부분 두 대기업이 내부 배포한 거라며. 그리고 왜 강진우한테 줬대? 웬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만약 자신에게 심장이 있었다면 아마 벌렁거렸을 것이다. 물론 진실을 그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두 대기업이 이 호텔에서 VIP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수백 장을 호텔에 제공했대요. 호텔은 그걸 주요 고객들에게 나눠줬고 아마 강진우 씨도 그렇게 VIP 고객으로 분류된 모양이에요. 들리는 말로는 그 티켓, 무대 바로 앞 제일 좋은 자리라던데요. 제로스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속 깊이 기쁨이 솟구치는 걸 억누르며 얼굴을 굳혔다. 그리고 짧게 그래 라고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탐색하기 시작했다. 분명 공연을 보러 온다니 좋으면서도 괜히 모르는 척, 관심 없는 척하려고 하니까 이 감정이 생긴 거잖아.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거지?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되잖아. 왜 굳이 아닌 척을 해야 하는 거야? 정말 알 수가 없네? 제로스타는 자신이 감정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분명 웬나의 조언에 따라 진짜 자기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감정을 배우기 위해,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우기 위해 그녀는 여전히 연애소설에서 본 행동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니까 강진우와 관련된 일에서는 꼭 소설 주인공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착각했다. 그런 연기를 반복한다고 해서 진짜 감정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제로스타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웬나는 그녀의 말투에 은근히 묻어나는 기쁨을 듣고는 속으로 흐뭇해했다. 역시 내가 본 드라마들 꽤 쓸모 있었잖아. 로봇인 자신들처럼 감정이 부족한 존재들은 감정을 경험이 아니라 학습으로 배워야 했기에 이런 작은 관찰 하나하나가 꽤 의미 있었다. 아가씨, 이제 공연장 세팅 상태도 확인하셔야죠. 시간을 확인한 웬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러자 제로스타는 활짝 웃으며 웬나의 팔을 끼고 말했다. 좋아. 무대 확인하고 나면 너 나랑 쇼핑하러 가야 해. 쇼핑이요. 웬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난감한 얼굴을 지었다. 아가씨, 음향 시스템 테스트는 안 하실 거에. 그리고 지금은 선글라스도 안 쓰셨잖아요. 거리 나가면 분명 사람들이 알아보고 달려들걸요. 저번에 당한 거 벌써 잊으셨어요. 웬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아가씨는 왜 그렇게 거리를 걷는 걸 좋아하는 걸까? 한 가게에서 다른 가게로 옮겨다니며 뭘 고르는 게 뭐가 재밌다는 거야.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시키면 되는 걸. 제로스타는 예전 처음으로 인간 사회에 육체를 가지고 나온 날이 떠올랐다. 신나게 밖으로 나갔다가 몰려든 인파에 포위돼 도망치기 바빴던 그날. 그 기억이 떠오르자 혀를 쏙 내밀며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웬나의 팔을 흔들며 애교를 부렸다. 그럼 선글라스 끼고 가면 되잖아. 그럼 아무도 못 알아봐. 웬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가씨, 저 아직 처리해야 할 공연 준비가 산더미인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로스타의 눈망울이 순식간에 촉촉해졌다. 실망감에 잔뜩 젖은 그 표정을 본 웬나는 결국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알겠어요. 공연 준비 다 끝나면 같이 가드릴게요.
만세! 그러면 서둘러 무대부터 보러 가자. 일찍 끝내면 일찍 나갈 수 있으니까. 제로스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웬나를 질질 끌며 문 밖으로 나섰다. 웬나는 한숨을 쉬며 속으로 생각했다. 거울 앞에 몇 시간이나 붙잡혀 있던 사람이 누구더라? 말라연방 변경성계, 해골은 성계의 외곽 우주. 그곳에서 5척의 순찰선이 느릿느릿 움직이며 촉의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이 순찰선들은 어느 행성의 지방 함대의 소속이었다. 그 중간에 위치한 기암에서는 레이더 담당 병사가 반응 없는 레이더를 보다가 옆에 동료에게 푸념했다. 진짜 정부랑 군부는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 민간인들이 시위 좀 했다고 우리 같은 지방 함대 다 철수시킨다더라니까. 동료 병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뭐? 지방 함대가 해적 행세하며 상선을 공격했다고. 우리가 상선을 노릴 게 뭐가 있다고. 설사 누가 그랬다 해도 다 싸잡아 해체시키는 건 선 넘은 거 아니냐고. 그 순간 중앙에 앉아있던 함장이 홀로그램 헬멧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고 대화에 끼어들었다. 군부는 예전부터 우리 관할 구역을 노려왔다고 봐야지. 걔네는 늘 군사기지 근처에서만 돌아다니지만 우린 행정성계도 커버하잖아. 난 말이지. 이번 민간 시위도 군부가 뒤에서 부추겼다고 본다. 경찰에 잡힌 그 가짜 해적들도 군부에서 조작했을 가능성 크고. 두 번째 병사가 분노에 찬 주먹으로 조종석을 콱 내리치며 소리쳤다. 계획섹스들. 입만 열면 정규군. 정규군. 하면서 막상 해적 출몰하면 우린 안 부르고 지들끼리 도망이나 치잖아. 누가 피 흘리며 이 별을 지키고 있는데. 첫 번째 병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진짜야. 저번에 강진우 중위가 선봉대 막아내지 않았으면 이 해골은 성계 벌써 무너졌을걸. 그리고 지난번 군부 매춘 사건 봤지. 걔네는 해적보다 더 저질이야. 설마 우연히 강진우가 딱 걸렸겠냐. 그딴 거 성계마다 다 있는 거지. 함장은 별빛 반짝이는 우주를 바라보며 한탄했다. 요즘 연방골 진짜 말이 아니다. 해적은 날뛰고 남방에선 성계 세계가 반란 중이고 정부는 암묵적이고 군부는 뒤에서 장난질해. 세상은 완전히 계급 사회가 됐어. 우리 딸이 높은 성적으로 1급 성계 학교에 붙었는데 내 보안 등급이 낮다고 입학을 못했어. 결국 우리 동네 일반 학교로 갔지. 그 일로 며칠을 밥도 안 먹더라고. 두 번째 병사가 맞장구 쳤다. 나도 그랬어요. 모처럼 돈 좀 모아서 여자친구랑 특급 호텔 가보려고 했는데 등급 낮다고 출입 불가래요. 결국 여자친구랑 대판 싸우고 거의 헤어질 뻔했다니까요. 함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라만 썩은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중이지. 원래 우릴 따르던 지방 관리들은 해적 사건 틈타서 우리 뒤통수 치고 군부는 아예 대놓고 함대 빼앗거나 퇴역시키고 배는 중고로 팔거나 해적한테 넘겨버리고 이번처럼 우릴 소규모로 흩어보낸 것도 분명 수상쩍어. 레이더병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뭐가 수상하다는 거죠? 이 근처 해적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요. 두 번째 병사도 거들었다. 여긴 전시경계 구역이잖아요. 해적이 감히 들어올 리가요? 함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희 혹시 소문 못 들었냐? 여기 해적은 없지만 최근 근방에서 군함 5척이 실종됐대. 그 말을 듣자 레이더병은 허겁지겁 레이더를 들여다봤다. 아무 이상 없는 걸 확인한 후 긴장된 목소리로 함장에게 물었다. 지휘관님, 진짜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 근처는 폐기성 몇 개 말곤 다 행정성이나 군성뿐인데 블랙홀도 없고요. 함장은 고요한 우주를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군부가 아직 지방 함대를 접수하기 전부터
이 일대에 정규군 함대를 보내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함대들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라고. 조사하러 보낸 사람도 전부 허탕.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끼 역할을 맡은 거야. 우리 뒤엔 100척 넘는 군함들이 대기 중이지. 우리 뒤에 100척이나 있어요. 레이더병은 당황해하며 레이더를 두드렸다. 근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걔네는 동력 꺼두고 정지 상태로 있어. 열 감지로는 탐지 못해. 함장의 말에 레이더병은 금속 탐지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곧 삐삐삐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신호가 뜨기 시작했고 놀란 나머지 동료 병사들이 전부 그쪽을 바라봤다. 죄송해요. 깜짝 놀라셨죠? 군함 위치 확인하려고 금속 모드 켠 거예요. 자 보세요. 저기 다들 뒤에 있네요. 그 말에 병사들은 화면에 떠있는 수십 개의 점들을 보고 안심했다. 레이더병이 다시 시스템을 열감지 모드로 바꾸려는 순간 함장이 갑자기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우리 주변에 떠있는 저 작은 점들은 뭐지? 레이더병은 다시 화면을 보며 신속히 계산 데이터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다. 다행히도 그건 금속 소행성이나 우주 쓰레기입니다. 우리 방어막엔 전혀 영향 없고 전진하면서 나오는 기류에 밀려 흩어질 거예요. 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계속 주변 스캔해. 이상한 거 보이면 바로 뒤에 있는 함대에 보고해. 우린 믿기긴 해도 진짜 물리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레이더병은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열감지 모드로 전환했다. 우주 너머에서 이 장면을 내려다보면 레이더병이 언급했던 그 금속 운석들이 순찰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게 뚜렷하게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 운석들이 툭 하고 갈라지더니 내부에서 사람 형상의 물체들이 하나둘씩 기어나왔다.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보였다. 그 존재들의 두 눈에서는 붉은 빛이 또렷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운석을 빠져나오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가까운 거리의 5척 순찰선으로 돌진했다. 함선 방어막에 접근하자 그들의 손에서 한 줄기 빛이 번쩍. 다음 순간 방어막에 금이 가며 틈이 생겼다. 방어막은 곧바로 다시 봉합되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이미 함선 외벽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함선 내부. 레이더병의 장비는 그 존재들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요란한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레이더병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함선 내부 인공지능 컴퓨터가 광란하듯 외쳤다. 경보! 경보! 방어막이 정체불명의 물체에 공격당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함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레이더병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지휘관님. 방금 전까지 아무 반응 없던 운석들에서 갑자기 열 반응이 생겼습니다. 현재 우리 함선 외벽에 열점이 10개나 있습니다. 정체가 뭐야? 함장은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열점 10개를 바라보며 물었다. 겉보기엔 위험해 보이지 않아 그나마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레이더병이 버튼을 눌러 그 열점들을 확대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함선 내 모든 승조원이 말문이 막혔다. 화면 속 열점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다. 그럴 리가 없어. 인간 몸에서 저 정도 열 반응이 나올 수는 없어요. 레이더병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동시에 함선 내 인공지능이 경고를 반복했다. 경고! 경고! 함선 외벽이 정체불명 물체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 승무원은 즉시 우주복을 착용하십시오. 하지만 함장은 당황하지 않고 머리 위에서 떨어진 우주복을 재빨리 입으며 명령을 내렸다. 지금 즉시 이 정보를 후방 군함에 보고해. 통신병이 정신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대답했다.
보고드립니다. 우리 주변이 전자파 차단막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됐습니다. 뭐라고? 함장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지만 곧바로 냉정을 되찾고 지휘석 앞에 내부 통신 버튼을 누르며 전 함선에 명령을 전했다. 전 인원 주의. 백병전 준비. 당황하지 마라. 적은 10명뿐이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고가 격실에서 힘찬 응답이 들려왔고 함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우주복을 다 착용한 뒤 권총을 뽑아들고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 레이더병과 통신병 등도 각자 자신의 자리가 무용지물이 되었음을 깨닫고는 자리 뒤에 숨어 권총을 겨누었다. 그때 함교 내 방송이 각 구역의 경계 상황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기관실, 경계 유지 중. 수병실, 경계 태세 완료. 복도 통로, 경계. 꺄! 갑작스러운 비명과 함께 총성이 난무했고 수많은 고함 소리가 교차되며 방송이 끊겼다. 그 뒤로는 침묵. 어느 구역에서도 더 이상 아무 응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함장은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통신 버튼을 눌렀다. 각 격실, 상황 보고하라. 정적.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함교 내부는 설명할 수 없는 싸늘한 공포로 가득 찼고 모두가 등줄기에 소름이 오르는 걸 느꼈다. 각 격실. 함장이 말을 내뱉으려는 찰나. 과득, 과득. 출입문 바깥에서 뭔가 긁히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다. 승조원들은 반사적으로 의자 뒤로 몸을 숨겼고 함장 역시 지휘석 뒤에 몸을 웅크린 채 권총을 손에 쥐고 출입문을 노려봤다. 그리고 스르르 출입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거대한 인형 같은 존재가 들어섰다. 키는 2미터를 훌쩍 넘고 전신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덕지덕지 붙인 듯 반짝였다. 그야말로 사람 형상의 괴물이었다. 함장의 명령도 필요 없었다. 모든 병사들이 동시에 방아쇠를 당겼고 수십 줄기 레이저가 그 존재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레이저는 튕겨나갔고 되려 반사돼 되돌아오기까지 했다. 반사 장갑. 함장이 비명을 내질렀다. 반사 장갑. 레이저 공격이 매끄러운 반사면에 닿으면 튕겨나가는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진 특수 장비였다. 하지만 이 장비는 무거워서 실전 착용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함선의 주포급 레이저엔 전혀 소용이 없었다. 대개는 고급 방탄 차량에나 장착되는 수준이었고 일반 병사가 전투용으로 입는 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서 반사 장갑을 입고 한 손엔 거대한 레이저포까지 들고 있는 이 존재는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존재였다. 모든 병사들이 총격을 멈췄다. 그 순간 그 거인은 가볍게 손을 들었고 그 손엔 진짜로 초대형 레이저포가 들려 있었다. 연방군 병사들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다. 함장은 떨리는 손으로 총을 내던지고 양손을 높이 들었다. 쏘지 마. 항복하겠어.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하나둘씩 권총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고 일어섰다. 살고는 싶었으니까. 그러자 그 거인의 헬멧 안쪽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고 손에 쥔 레이저포의 손잡이를 꽉 쥐는 모습이 보였다. 함장은 겁에 질려 고함쳤다. 안 돼. 이 안에서 그걸 쏘면 이전함도 같이 날아간다고. 너도 같이 죽는다고. 그 말에 상대도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다. 그리고 결국 무기를 내렸다. 다음 순간 갑옷 안에서 묵직한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인간들아, 너희의 항복을 받아들인다. 그 말을 듣자 병사들 모두가 동시에 멍해졌다. 인간들아? 아니, 사람이라면 굳이 그런 식으로 표현할 리 없잖아. 설마, 그는 인간이 아닌 건가?
함장은 약간 더듬으며 물었다. 너희는 도대체 뭐야? 그 존재의 눈에서 또 한 번 붉은 빛이 번쩍였다. 뭔가 대답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이내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듣는 것처럼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옆으로 비켜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와 똑같은 반사장갑을 입고 똑같이 레이저포를 든 또 하나의 거인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앞의 존재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나란히 문 옆에 서서 문을 지키듯 대기했다. 연방군 병사들은 단번에 눈치챘다. 지금 저 상황은 상급자가 들어온다는 신호였다. 과연 금속 부추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문 옆에 서 있던 두 병사는 레이저포를 가슴 앞으로 비스듬히 내리더니 찰칵 소리와 함께 경례를 올렸다. 그 경례와 동시에 철제 장화 하나가 함교로 들어섰다. 그 장화에 시선이 고정된 병사들은 그 아래에서 위로 시선을 올리기 시작했다. 검은 캔버스 소재의 전투용 바지, 금색 해골 문양이 달린 벨트, 길게 뻗은 금속 장갑손, 그리고 두 줄 단추가 달린 검은색 하이넥 캔버스 제복. 딱 봐도 군복 같았지만 이게 어느 나라 군복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깨 견장엔 흰 해골 문양이 달려 있었는데 어디에도 그런 계급장은 없었다. 적어도 연방 쪽에는. 그리고 시선이 목 위로 몇몇 병사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인물은 황금빛 금속 해골로 된 머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함장 역시 처음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그것이 투구라는 걸 눈치챘다. 아, 전신 헬멧이군. 해골 모양으로 만든 거라니. 그제야 주저앉은 병사들도 헬멧임을 알아채고 머쓱하게 일어섰다. 그 해골 투구를 쓴 남자는 부하들의 경내에 가볍게 답례한 뒤 조용히 지휘석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금속 장갑에 달린 버튼 하나를 누르자 수 밀리미터 굵기의 선들이 마치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튀어나와 조종 패널 속으로 미끄러지듯 파고들었다. 함장은 직감했다. 저 자식, 지금 이 군함의 데이터를 해킹하고 있어. 그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한 채 어떻게든 이 침입 사실을 연방본부에 보고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물론 아까 그 반사장갑을 입은 병사가 긴간이란 단어를 쓴 것 때문에 이들이 외우주에서 온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그런 건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라고 치부해버렸다. 설마 진짜 외우주 생명체겠어? 연극이지. 심리전이야. 그 순간 함선의 메인 컴퓨터가 갑자기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기계음으로 외쳤다. 지휘관님께 보고 드립니다. 이 황당한 상황에 연방군 병사들은 멍해졌다. 그러나 그 해골 투구의 남자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보고 접수. 승인한다. 함장은 이를 악물었다. 젠장. 함선을 완전히 장악당했군. 그때 또 다른 해골 투구를 쓴 인물이 들어와 경례했다. 전함 손상 부위 모두 복구 완료했습니다. 복구. 함장은 어리둥절해졌다. 왜 이 자도 경례를 하고 앞에 두 병사는 그에게 경례를 안 하지? 그제야 눈에 들어온 건 새로 들어온 자의 견장에 교차된 해골뼈 두 줄이 있었다. 아, 얘는 부하구나. 아까 그 자는 더 높은 상급자고. 하지만 문 옆에 반사 장갑 병사들에겐 계급장이 없었다. 그걸 본 함장은 속으로 더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대체 무슨 조직이지? 그 수수께끼의 지휘관은 부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기지로 복귀한다. 그 말에 반응한 건 병사들이 아니라 함선의 메인 컴퓨터였다. 명령 확인. 곧 공간 도약을 개시합니다. 전원 준비하십시오. 뭐? 도약? 함장은 또 한 번 놀랐다. 기암 컴퓨터가
음성 인식. 아니, 저자가 뭘 입력했나? 프로그램을 개조한 건가? 그런데도 정작 그 수수께끼의 존재들은 전혀 좌석에 앉을 생각도, 안전모를 쓰려는 낌새도 없었다. 함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소리쳤다. 저기, 각하. 도약을 하려면 보호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지휘관이 느릿하게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 그렇지. 인간들은 공간 도약을 견디지 못하지. 전원, 자리에 앉아라. 연방군 병사들은 손살같이 자기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헬멧을 썼다. 함장은 헬멧을 통해 멀리 보이는 네 척의 아군 전함이 도약빛을 내며 사라지는 걸 보았다. 저 친구들도 납치당했군. 이제야 알겠어. 지난번 실종된 5척 전함의 진짜 원인을. 그는 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저릿하고 시야가 캄캄해졌다. 공간 도약이 시작된 것이다. 한편 동력을 끄고 은밀히 매복 중이던 연방군 100척의 전함을 이끄는 기함에서는 한 중령이 분노의 참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 자식들 왜 통신을 끊었지? 이런 촌놈들, 작전 실패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때 레이더병이 긴급 보고를 올렸다. 장군님, 지방 함대 전부가 동시에 공간 도약을 실시했습니다. 뭐라고? 미션도 끝나지 않았는데 명령을 무시해. 중령이 경악하자 곁에 부관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혹시 적이 미끼를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중령은 몸을 일으키며 명령을 내렸다. 전 함선, 전속력으로 도약 지점 추적. 도약 좌표 계산 시작. 곧바로 100척의 전함이 전원을 켜고 일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레이더병은 곧 계산 결과를 외쳤다. 도약 좌표 확보 완료. 전체 함대, 공간 도약 준비 완료. 중령은 기쁜 얼굴로 소리쳤다. 정군, 도약 개시. 그런데 맹렬한 속도로 도약한 100척의 전함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레이더를 최대로 가동해도 단 한 척의 배도 보이지 않았다. 중령은 포기하지 않고 좌표를 다시 계산하게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마지막엔 좌표 주변을 통째로 되짚어봐도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젠장. 중령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욕을 내뱉으며 철수했다. 한편 도약을 마친 함장의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는 곧바로 헬멧을 벗고 주위를 살폈다. 놀랍게도 그 의문의 존재들은 보호장비 없이 공간 도약을 멀쩡히 견뎌냈다. 하지만 그는 곧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반사장갑이나 해골 헬멧이 그 역할을 한 거겠지. 주위를 둘러보던 함장은 5척의 순찰함이 하나의 붉은 행성을 향해 천천히 접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함선의 도약 사거리를 아는 그로선 이 행성이 아직 같은 성계 내에 있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이 성계에 저렇게 붉은 행성이 있었던가? 그때 레이더병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지휘관님, 그 위에 보이는 작은 점이 해골 군성입니다. 함장은 작은 별빛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통신병이 다가와 또 다른 보고를 했다. 지휘관님, 아까 몰래 통신기를 켜보려 했는데 함선 컴퓨터가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완전히 장악당한 것 같습니다. 함장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담담히 말했다. 놈들이 본거지로 돌아가는 중인 듯하니 일단 상황을 파악하고 기회를 봐서 연합군에 연락하자.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모두 스크린 속 점점 커지는 붉은 행성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들이 속삭이던 그 순간 출입구를 지키던 반사 장갑 병사 둘의 눈이 붉게 빛났다. 그들은 동시에 레이저포를 들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지휘관의 눈에서 번쩍 붉은 빛이 퍼졌다.
그 신호에 두 병사는 곧바로 레이저포를 내리고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전함은 조용히 붉은 행성의 대기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